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강원도 산골 마을에는 봉대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봉대는 셋이 들 것을 혼자서 들어 올릴 정도로 힘이 장사였지요. 헌데 머리가 좀 띨띨해서 마을 사람들한테는 종종 놀림감이 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과부 충주댁이 봉대를 찾아왔습니다. 봉대야, 아침밥은 먹었니? 오늘 우리 집 지붕에 기와 몇 장 다시 얹어야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고, 충주댁이 그러시면 마다할 수 있나요? 망태랑 사다리만 빌려주시오. 바로 올라가겠소이다. 봉대는 얼결에 따라가서는 기와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날이 덥기도 하고 평소보다 미끄러운 기와가 발밑에서 껄쩍지근하였지요. 해서 그만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지요. 그 와중에 허리끈이 풀렸는지 봉대의 바지가 벗겨지고 말았답니다. 헌데 그 광경을 충주댁이 바로 아래에서 보고 있지 뭡니까? 충주댁은 얼굴을 붉히며 연신 부채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저게 말이여 방망이여. 저런 왕건이가 어디 흔하단 말인가. 그날 봉대는 다친 엉덩이를 부여잡고 안방에 누웠지요. 그때 충주댁이 찬죽을 가져다 주며 슬며시 다가와 앉았습니다. 봉대야, 엉덩이는 괜찮으냐? 별거 없소. 한숨 자면 나을 거요. 헌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어? 숨기다니 뭘 숨겼단 말이오? 그런 왕건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나 해주지 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수다. 헌데 충주댁이 웃으시니 내가 다 괜스레 가슴이 뛰는구먼요. 봉대야, 서방 잃은 지 10년이 넘어버렸구먼. 해서 내 목이 말라도 너무 말랐지 않았겠어? 그러니 오늘만큼은 네가 내 속을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말은 처음 들어서 어찌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수다. 헌디 충주댁이 외롭다면 기와 올리는 것보다 더 급하겠지요. 그날 밤 봉대는 지붕 대신 충주댁 위에 올라타고 말았지요. 밤이 새도록 충주댁은 아주 자지러졌습니다. 봉대는 이름처럼 봉이 커서 충주댁 평생에 처음 보는 크기였답니다. 하여 충주댁은 벌린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죽겠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원 없이 봉대를 받아들인 충주댁은 간만에 쿨쿨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해는 중천을 넘겼지만 충주댁은 아직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봉대를 향해 속삭였지요. 어째 이 속이 아직도 벅차네. 봉대야, 네 같은 총각이 내 서방이라면 그럼 내 팔자가 참말로 복받은 팔자일 텐디. 간만에 소원을 푼 충주댁은 다음 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답니다. 며칠이 더 지나 이번에는 나주댁이 봉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봉대야, 우리 집 아궁이가 자꾸 연기만 뿜는다. 네가 한번 봐줘야 쓰겄어. 고장이 났단 말씀이오. 그럼 어디 살펴봅시다요. 봉대는 대뜸 나주댁을 따라 나섰습니다. 헌데 부엌 아궁이는 번듯했고 재도 없이 말끔했습니다. 아궁이가 멀쩡한데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이오. 나주댁은 대답 대신 치마를 허리까지 훌쩍 걷어 올렸지요. 저기 있는 거 말고 여기 있는 아궁이가 말썽이다. 너무 안 써서 그런가? 불씨가 도통 안 붙는 것이야. 아이고, 망측해라 나주댁. 그게 무슨 말씀이오? 다 안다 봉대야. 안성댁이 누구 덕에 웃는지. 나도 좀 웃어보자, 봉대야. 참말로 동네의 소문이 이렇게 빠르다니. 이래갖고 마을이를 어찌하겠소? 내 입에 자물쇠 걸었어. 무겁게 닫고 있을 테니 염려 붙들어 매렴. 그리하여 봉대는 나주댁 아궁이의 불씨를 다시금 살려주었지요. 봉대가 부직갱이를 휘두르니 나주댁은 김을 제대로 뿜었지요.
그날 밤 나주댁 아랫목은 여느 겨울보다도 더 따뜻하였습니다. 다음 날 봉대는 일찌감치 나주댁 문 밖을 나섰지요. 절대 이 일은 가슴에만 묻으시오. 나랑 단단히 약속한 거요. 헌데 나주댁은 말 한마디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장작 총각일세. 한 달치 불기를 하루 만에 다 뿜었네 그랴. 아주 내가 소원 풀었구먼. 나주댁과의 일을 치르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옆마을에서 과부들이 몰려온 것이었죠. 과부들은 봉대네 마당을 메우고 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복의 봉대 총각. 우리 집 아궁이도 한번 손봐주게나. 아니, 이 여편네가 뭔 소리여. 우리 집 구들장이 먼저요. 설마 새치기 하는 것이요? 순서는 내가 첫째지. 난 동이 트기도 전에 마당에 와 있었다니까. 그렇게 마당은 이른 새벽부터 난장판이 되었지요. 봉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식은땀만 흘렸답니다. 아이고, 제발 그만들 하시고 돌아가 주시오. 난 그저 일이나 도우러 다닌 것뿐이오. 우리가 옆마을에서 왔다고 내쫓는 것이요? 이게 무슨 천대란 말이여. 그러게 말이제.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온 줄 알기나요? 그러지 말고 날짜를 하나씩 나눠주면 될 것 아니요? 하루에 하나, 그게 정답이제. 이런 망측한 소리를 어디서 배우셨단 말이오. 이러다 동네 체면이 다 말아먹히겠구먼. 봉대는 머리를 싸매고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건 말건 몰려든 과부들의 눈빛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수년 전 물난리가 났을 때 장정들이 많이 죽었지요. 해서 이 근방에는 과부들이 차고 넘쳤답니다. 부직갱이는 하나인데 손볼 아궁이는 많은 것이었죠. 하여 봉대는 결국 옆마을까지 원정 과부집을 순방했답니다. 봉대가 자꾸만 옆마을에 가니 이번엔 동네에서 난리가 났지요. 아니 봉대 이것이 어딜 간 거요? 옆마을에서 돌아올 생각을 안 쳐. 무엇이요? 이러다 봉대를 뺏기게 생겼구먼. 이럴 게 아니라 봉대를 찾으러 가야겠어. 결국 과부들이 잔뜩 모여 옆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복의 봉대야.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게야? 어여 우리 마을로 돌아가야지 않겠어? 무엇이요? 봉대가 무슨 마을 재산인가? 옳은 말씀이지. 여기엔 봉대 맛을 못 본 과부들이 수두룩하구먼. 한 바퀴 돌 때까지는 절대 못 돌려주니 그리 알어. 그쪽 형편은 그쪽 형편이제. 우린 데려가야 쓰겄수. 여기저기 다 뺏기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라. 서로 봉대를 내놓으라며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다 결국 과부들과 옆마을 과부들 사이에 손찌검이 오가고 말았습니다. 치마자락이 휘날리며 싸움이 벌어지니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지요. 그만들 하시오 좀.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이 마을을 떠나겠소이다. 봉대가 붉어진 얼굴로 외쳤지요. 그제야 과부들의 손이 멈추고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봉대야. 그건 그냥 말인 거지? 설마 정말로 떠날 작정은 아니겠지? 나 하나 때문에 동네가 이리 시끄러워서 되겠소. 이러니 내가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소? 알겠다, 알겠어. 제발 가지는 말거라. 싸움은 이제 안 할 테니. 봉대의 으름장의 과부들은 결국 싸움을 멈추었답니다. 헌데 그것도 그때뿐이었지요. 거의 사흘에 한 번일까요? 그 후로도 마을 과부들은 봉대를 가지고 싸움을 벌였답니다. 아이고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미쳤지.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벌렸담. 아닌 게 아니라 봉대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밤놀이도 하루 이틀이지요. 매일같이 과부들에게 쥐어짜이니 몸이 축날 수밖에요. 슬슬 지긋지긋해진 봉대는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분간 마을을 뜨던지 해야지.
이러다가 제 명예 못 죽지 싶다. 하여 봉대는 마을을 벗어나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과부들은 한참 후에야 봉대가 사라진 것을 알았지요. 아니, 봉대 이것이 어딜 갔어? 옆마을에도 없다는데 숨어도 단단히 숨었구먼. 이럴 게 아니라 합심해서 봉대를 찾읍시다들. 한편 봉대는 산속에 초막을 짓고 살았지요. 좀 불편하긴 해도 홀가분하기가 이를 데 없었답니다. 진작에 이럴 것을. 조용한 것이 아주 마음이 편안하구만.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요. 하루는 봉대가 산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덤불 너머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러더니 여인이 휘청이며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데는 없소. 고운 옷자락이 찢기고 얼굴엔 흙이 묻은 채였지요. 여인은 바위에 기대숨을 몰아쉬며 말하였습니다. 산적들에게 쫓기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친 모양입니다. 이런, 어디 한번 보십시다. 봉대는 여인의 발목을 살폈지요. 발목이 퉁퉁 부어오른 것이 단단히 삔 게 틀리없었습니다. 하여 봉대는 주저없이 여인을 업었습니다. 이래선 산길을 더 걷기 어렵겠소. 내 집으로 모시고 가겠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부지 이름이나마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봉대라고 하오. 그저 사람 일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이지요. 봉대는 효원 마님을 업고 초막으로 향했습니다. 봉대는 마님을 안방에 눕히고 상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누추하지만 쉴 수는 있을 거요. 며칠이라도 여기서 쉬시며 상처를 추스르시오. 누추하다니요. 이리도 따뜻한 마음씨는 처음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봉대님. 마님의 말씨는 나긋나긋하면서도 단정했지요. 품새는 또 어찌나 고운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뼈대 있는 자손다운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행동거지만 봐도 기품이 넘치는구나. 분명 높은 집, 마님이 틀림없어. 봉대는 그런 마님 앞에서 괜히 옷깃을 여몄지요. 그리고는 밤마다 약초를 다리고 죽을 쑤어 정성껏 간호하였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마님의 발은 거의 회복되었지요. 떠날 채비를 하던 마님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동해 넘어 강릉에 갈 일이 있으신지요? 그럴 땐 이 편지를 들고 이대감 댁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제 이름을 대면 모두가 알아볼 것이외다. 아니 이대감 댁이라니요. 혹시 강릉에서 이름난 그 대갓집이란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그 집이 제 친정이랍니다. 제가 그 집 맏며느리이니 잘 봐주실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효원 마님은 시부모 이대감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오늘 이 은혜를 언젠가는 꼭 갚고 싶습니다. 그 후로도 봉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효원 마님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마님은 봉대의 보살핌 속에 몸이 거의 다 나았더랬지요. 그러는 동안 봉대는 마님의 기품과 마음 씀씀이에 감복하였지요. 비록 입으로 말한 적은 없으나 속으론 큰 존경심을 품었습니다. 혼자서 걷는데 더는 무리가 없군요. 완쾌될 때까지 더 머무르시지요. 아닙니다. 이제 그만 떠나야지요.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봉대님. 조심히 가시고 나중에 꼭 뵙게 되기를 바라오. 강릉에 오게 되면 꼭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효원 마님이 떠난 뒤 봉대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과부들은 난리가 났지요. 허나 봉대는 몰려드는 과부들을 점잖게 거절했습니다. 아직도 효원 마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뭐시여? 이제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요? 봉대 저것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가벼. 물건을 달고 태어난 것이 평생 참을 수 있어서? 옷건이 그때까지 어디 안 가나 지켜봐야겠구먼. 봉대는 밭으로 나가 김을 메고 잡초를 뽑았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쟁기를 지고 들이를 보았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바로 동네 박영감이었습니다. 이복의 봉대야, 집에 있는가?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어르신? 아, 말도 말게. 황소가 진창에 빠지고 말았네. 헌디 아무리 당겨도 꿈쩍을 안 하는구먼. 여럿이 달려들어도 도통 소용이 없어. 해서 자네밖에 생각이 안 나서 말이야. 아, 그러십니까요? 제가 한번 가보지요. 봉대는 박영감을 따라 황급히 들기를 향해 나섰습니다. 들판을 한참 걷자 진창 한가운데 황소 한 마리가 보였지요. 황소는 앞다리를 푹 빠뜨린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셋이 매달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잠시만 기다려보게. 내가 동네에서 줄을 가져오마. 줄은 됐습니다요, 어르신. 그냥 놔두시고 가만히 계셔보시구려. 봉대는 진창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황소의 뒷다리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곧이어 봉대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힘을 주었지요. 그러자 커다란 황소가 붕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봉대는 황소를 번쩍 들더니 마른 땅 위에 내려놓았지요. 아이고야, 자네 사람 맞나? 장정 셋이서 못하던 걸 혼자 했는가? 자네가 힘 좋다는 소문이야 들었지만 이리도 무지막지한 줄은 몰랐구먼. 뭐 별거 아닙니다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봉대는 감사를 듣는 둥 마는 둥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지요. 그날도 봉대는 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헌데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탄 사람들이 봉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었지요. 그 선두에는 곱게 단장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효원 마님이었지요. 아니, 마님이십니까? 이 먼 데까지 어인일로. 봉대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그날 이후 늘 마음에 걸려 다시 찾게 되었어요. 효원 마님의 뒤에는 칼을 찬 무사들이 둘러서 있었지요. 어째 그 모습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봉대와 마님은 조용한 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제가 본 봉대님의 힘은 천하제일이었습니다. 그 힘을 허투루 썩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어요? 그 강릉 저택으로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가기 전 먼저 거쳐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몸을 더 단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훗날 나라의 큰일에 제가 청구하겠습니다. 봉대는 순간 당황하였지요. 허나 마님의 눈빛은 진지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나라의 일이라 하셨습니까? 저 같은 촌부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봉대님은 타고난 분이셔요. 앞으로 반드시 큰일에 필요하십니다. 봉대의 사양에도 효원 마님은 끈질기게 권하였지요. 결국 봉대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마님께서 이토록 권하신다면 따라가 보지요. 그리하여 봉대는 효원 마님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헌데 어째 일행들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답니다. 산을 두어 넘은 끝에 말이 멈추었습니다. 헌데 도착한 곳은 무술을 연마하는 군영 같았습니다. 마님, 여기가 강릉은 아닌 듯 싶은데요. 여긴 산중 훈련소입니다. 봉대님께서는 먼저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이 진짜 시작이에요. 봉대는 깜짝 놀랐지요. 허나 존경하는 효원 마님의 말이라 그러려니 했답니다. 하여 고개를 끄덕이고 문 안으로 들어섰지요. 군영에는 무사들이 도열해 있었지요. 효원 마님은 회색 갑주를 입은 장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최검객,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분입니다. 천성이 강골이니 크게 키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촌사람이 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진창에 빠진 황소를 혼자 들어 올리더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좋소. 그렇다면 내가 직접 시험해 보지요. 그리하여 봉대는 최검객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최검객은 봉대를 데리고 훈련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큼직한 바위덩이 하나를 가리켰지요. 자네가 힘이 장사라 들었네. 그렇다면 저 바위덩이를 들 수 있겠나? 뭐 한번 해보지요. 봉대는 느긋하게 바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깊이 들이신 뒤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른 몸통만 한 바위가 들썩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바위가 번쩍 들려 허리춤까지 올라왔지요. 그 모습을 본 최검객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군. 좋다. 일단 합격이다. 그날 이후 최검객은 봉대에게 온갖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봉대는 배우는 족족 몸에 익혔지요. 그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서 석 달이 지나자 군영 내에서 당할 자가 없었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검객이 훈련장에 무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봉대의 실력을 시험해 보려 한다. 누구든 자원해서 나와 봉대와 한판 겨루도록 하라. 헌데 무사들 중 누구 하나 앞으로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최검객이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일갈하였지요. 이런 겁쟁이들 같으니라고. 좋다. 그럼 내가 직접 정해주마. 그리하여 날쌔기로 소문난 무사 3명이 뽑혔습니다. 자, 어서 쳐라. 3명의 무사는 동시에 봉대에게 달려들었지요. 허나 봉대는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몸을 돌렸지요. 그러더니 허리춤을 잡아 한 사람을 던져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깨로 맺히고 마지막은 뒤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3사람이 순식간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지요. 좋다. 이번엔 10명이다. 전열을 맞추어 봉대를 쓰러뜨려 보아라. 10명이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앞과 같았습니다. 봉대는 맨손으로 10사람을 죄다 던져버렸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을 쥐게 하자 칼솜씨가 바람을 갈랐지요. 심지어 사범인 최검객마저 봉대의 칼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이거 사람 아니고 귀신이로구나. 마님은 대체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가져오셨담? 최검객은 봉대가 무인의 그릇을 타고났다며 기뻐하였습니다. 반년 만에 휘하 무사중 으뜸이 되었으니까요. 봉대 자네에게 거는 기대가 크네. 헌데 정작 봉대는 심드렁했습니다. 처음 따라올 때 말했던 바와 너무 달랐거든요. 그저 산중에서 훈련만 하니 지루하기 짝이 없었지요. 결국 참다 못한 봉대는 최검객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마님께서 강릉에 데려간다 하셔서 따라왔습니다요. 헌데 한 해가 넘도록 훈련만 하는 것이요. 그리 성급할 것 없네. 마님께서 큰 뜻을 두셨기에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야. 조금만 더 인내해보게. 뜻을 펼칠 날이 멀지 않았네. 말씀은 늘 그리하시지만 말입니다요.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칼만 휘두르다 늙는 것 아니겠소? 그제야 최검객은 제대로 답해 주었지요. 그 언제가 머자 나올 것이야. 아마 한두 달 안으로 정해질 걸세. 그때까지만 더 참아주게. 봉대는 답답하긴 했지만 딱히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하여 검을 들고 다시 훈련장으로 나섰습니다. 에휴, 효원 마님을 믿고 참아야지. 봉대는 사실 효원 마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거든요. 훈련을 게을리하다가 마님 뵐 낯이 없으면 안 되지. 그리하여 봉대는 꾹 참고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장에 나팔이 울렸습니다. 최검객이 무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드디어 거사의 날이 도래하였노라. 모두 복면을 쓰고 무기를 챙기거라.
무장을 마치는 자부터 나를 따르도록 하라. 군영의 무사들은 복면을 두르고 칼과 창을 챙겼습니다. 최검객은 봉대에게도 복면을 건넸지요. 봉대, 자네도 함께 가야 하네. 이 거사는 자네 없이는 완성할 수 없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최검객이 목소리를 낮췄지요. 강릉의 이대감을 기억하나? 그가 효원 마님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들었다네. 우리의 거사는 이대감에게 징벌을 내리는 일일세. 최검객의 호령에 수십 명의 무사들이 말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강릉이었지요. 검은 복면을 두른 무사들의 행렬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대 같았습니다. 이제야 강릉으로 가는 것이구먼. 헌데 저 많은 무사들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봉대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그래도 묵묵히 말고삐를 잡았습니다. 해질 무렵 그들은 강릉 성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최검객에 알아보았지요. 이들은 막기는커녕 곧바로 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여 무사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진입하였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이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최검객은 무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대감은 마님을 배신한 자다. 그 집에는 사병 많으니 절대 방심 마라. 봉대, 자네는 나와 함께 앞장을 서게. 수십 명의 무사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봉대는 가장 앞에서 대문을 통째로 걷어차 무너뜨렸습니다. 이대감의 사병들과 하인들이 막으러 달려나왔지요. 허나 최검객 휘하 무사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기합소리와 함께 창날이 번뜩였지요. 저택 사방에서 비명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이대감은 이내 무사들에게 붙들렸습니다. 무사들은 이대감을 마당에 무릎을 꿇렸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사대부의 집에 무사들을 들이다니. 나는 조정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다. 니들이 이러고도 무사할성 싶으냐? 마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죽인 자에겐 자비란 없다. 이대감, 오늘 너의 목을 내 손으로 벨 것이다. 최검객은 칼을 빼어들고 이대감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봉대가 다급히 최검객을 막아섰습니다. 검객날이 잠깐만 멈추시지요. 이대감이 어찌되었건 마님의 시아버지라 하였소. 그런 분을 여기서 이대로 배다니요. 너무 성급하진 않소이까? 최검객은 눈썹을 찡그렸지요. 봉대, 지금 저자를 변호하는 겐가? 마님의 고통과 원한을 잊었단 말인가? 그 순간 누군가가 급히 말을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효원 마님이었지요. 최검객, 비켜주십시오. 이대감의 피는 제 손으로 씻겠습니다. 마님은 칼을 뽑아들고 이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멈추거라. 뒤편에서 똑같은 얼굴의 여인이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효원 마님의 칼을 쳐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무슨 부도덕한 짓이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두 여인은 놀랍도록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효원 마님이 둘이라니. 봉대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한참 동안이나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답니다. 봉대님, 헷갈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효원입니다. 지금껏 봉대님을 이끈 자는 제가 아니라 여동생 효진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리까리합니다요. 지금까지의 마님이 효원 마님이 아니라면 마님은 진짜 효원 마님입니까요? 봉대가 헤매고 있으니 효원 마님이 정리를 해주었지요. 봉대님, 저 여인은 제 여동생 효진입니다. 그동안 제 행세를 하며 봉대님을 훈련시킨 것이지요. 시아버지 이대감을 제거하려 한 것도 모두 그녀의 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적을 동원해 죽이려 하였지요.
그제야 봉대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그렇다면 그날 쫓기던 것도 설마 맞습니다. 효진이가 고용한 자객들에게 쫓기던 중이었지요. 그때 봉대님이 아니었다면 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쌍둥이의 성격이 다를까요? 봉대는 효진 마님의 간악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감 어르신은 죄가 없는 것이지요? 시아버님은 기운 없는 노인일 뿐이요. 이 모든 건 대감댁 재산을 노린 효진이 꾸민 일입니다. 봉대는 입술을 깨물며 칼을 땅에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대감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이대감 어르신은 죄가 없소. 칼을 거두시오. 그러자 효진이 칼을 뽑아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너도 방해가 되는구나. 최검객, 저자도 포함해서 모조리 죽여라. 알겠소, 마님. 최검객과 자객들이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봉대는 자객을 집어던지고 무기는 죄다 부러뜨렸지요. 봉대네 이놈, 네가 날 당할성 싶으냐? 당하고 자시고 어서 썩 물러가시오 검객나리. 봉대는 달려드는 최검객의 칼을 슬쩍 피했지요. 그러더니 허리춤을 붙잡아 바람개비 돌리듯 돌렸답니다. 그리고는 한참 만에야 손을 놓았지요. 최검객은 종이 비행기 마냥 날아가서는 기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아주 거품까지 물고 기절했구먼. 최검객을 마지막으로 모든 자객들이 쓰러졌지요. 그 틈을 타요진 마님은 도망을 쳤지요. 헌데 저잣길 끝에서 누군가에게 옷깃을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효원 마님이었습니다. 어딜 도망가시나 동생. 죗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흉계를 꾸민 일당이 전원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이대감은 봉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지요. 자네 아니었으면 진작 저승으로 갔을 것이야. 이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논 10마지기와 밭 10마지기를 자네 명의로 돌려주겠네. 아이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뭐에 쓴답니까? 봉대는 손사래를 쳤지요. 허나 이대감은 이미 토지 문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진심일세. 주저 말고 받아주게나. 그리하여 봉대는 뜻밖의 큰 선물을 받게 되었지요. 봉대는 논밤 문서를 펄럭이며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헌데 막 산길에 접어들 무렵 발길이 멈춰졌습니다. 누군가 나무 그늘에 서 있었지요. 거기엔 기품 있는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효원 마님이었지요. 봉대님, 저를 구해주셨을 때부터 마음에 품은 것이 있었어요. 은혜인지 연정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봉대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봉대는 놀라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지요. 아이고,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미 대감께는 떠나겠노라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갈 곳도 없고 붙들어줄 이도 없지요. 그러니 봉대님이 저를 데리고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대는 말없이 마님을 바라보았지요. 이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어디든지 함께 가시죠. 봉대와 효원 마님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대감이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마을로 떠났지요. 거기서 새살림을 차린 두 사람은 마침내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마님, 이제야 마님은 제 색시입니다. 서방님, 이제 저는 서방님 것이어요. 봉대는 그 무시무시한 거대 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담대한 효원 마님도 봉대의 방망이 앞엔 기가 질렸지요. 마침내 봉대가 달려드니 마님은 밤새 자지러졌답니다. 온 동네 과부들을 죄다 만족시킨 봉대였지요. 이제 그 온 힘을 효원 마님에게만 쏟아부었답니다. 그리하여 새벽이 올 때쯤에야 첫날 밤이 끝났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 없이는 더는 못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 한편 충주댁과 나주댁은 봉대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이들은 사흘을 굶은 것처럼 주변을 헤매었지요. 아니 이놈이 도대체 어디 간 것이오?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게 말이여. 그날 이후로는 코빼기도 안 보이니. 분명 다른 여편네한테 잡혀간 것이 틀림없다니까. 그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과부들까지 합세하였지요. 이들은 마침내 봉대 찾기 원정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산속은 물론 강릉 읍내까지 뒤졌지만 봉대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놈을 그때 그냥 집안에 묶어두는 것이었어. 그러게 말이여. 그 크고 묵직한 몽둥이를 어디 가서 찾는담. 기운이 빠진 과부들은 발걸음을 돌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이후로도 봉대와 효원마님은 아들, 딸 여럿 낳고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아버지, 오늘 저랑 물고기 잡으러 가요. 아버지, 오늘 저랑 쑥 캐러 가요. 이 녀석들만 보면 세상 다 가진 기분이구먼.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른데 마음 두지 않고 오로지 서로에게만 마음을 주며 늙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바람이 불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번지고 저녁이면 봉대와 마님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